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요. 제가 이제 4월 27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4개월 동안 조금 쉬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뭐 방송국에 전화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던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적이라는 거는 항상 밤에 이루어지는데 왜 기적이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4월 27일 그 방송을 하던 때에 여러분들 제가 구안화사가 왔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안면 신경 마비라든지 뭐 벨 마비라든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 이 그 구안화사라는 거는 아프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자신에게 좀 충격적입니다. 이 병을 앓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뭐 발병률이 뭐 10만 명에서 한 11명에서 40명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흔한 좀 병입니다. 사실 이 병에 대해서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동치미에 나오는 양소영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71년생인데 이 구안화사를 겪어서 자기가 그 경험담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자기 얼굴이 나타나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도 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실 텐데 오늘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병이 걸리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나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병이 나을 거냐. 특히나 이 병은 또 언제 나을 거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질문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절 보고 어떤 일을 하느냐 물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직업이 너무나 험난한 직업이고 특히나 이 병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올해 여러분들 그 트럼프하고 지금 11월 5일 날 대선을 치르는 해리스 있잖아, 그죠? 그 해리스랑 제가 동갑입니다. 그러면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도 이 병이 발병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는 속도가 정말 좋아야 6개월이고 빨라야 뭐 3개월, 덜어는 영원히 이 병이 완치되지 않고 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반대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병이 빨리 낫는다. 그리고 이 병이 낫게 되면은 저는 더 예뻐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야 그러면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만큼 제가 이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이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에 단돈 10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보다는 된다라는 그런 화근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자꾸 여러분 몸의 세포에 뿌려주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첨가를 한다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노력이라는 것이 더 가미가 되었을 때 빛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순환이 빠르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호가창을 보시면은 호가창의 그 호가의 강도라든지 호가창에 되어 있는 물량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량의 물량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가가 후루룩, 그죠? 후루룩 이렇게 그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 거래 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어떠냐면 굉장히 빨라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큰 정권, 그죠? 딥페이크, 그 요런 관련한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자율주행 요런 어떤 테마들이 순환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테마들이 그럼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테마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과거에 한 번씩 만들어져 있던 테마가 지수가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해서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살짝 올라오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물려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현금화를 하거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고 뭡니까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느냐. 사실 뭐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를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우리 시장에는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금투세거든요. 이 부분이 12월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느냐 또는 뭡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갈림길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이루어졌던 종목들이 테마가 이루어졌지만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신규 종목들이 그와 관련성 있게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신규 종목들이 뭐 M83이라든지 뭐 M83 같은 경우는 뭐 영화, 드라마 뭐 그죠? 그런 제작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 종목도 신규 상장 공모가가 16,000원에 상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토막을 내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줬고요. 그리고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뭐 공모가보다 역시 공모가가 뭐 29,000원인가 이랬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그죠? 또 뭐 그 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는 모습을 갖췄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바이오는 뭐 그렇게 좀 움직였고 또 이제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으로서는 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뭐 공모가가 한 16,000원 정도 됐거든요. 역시 뭡니까 떨어뜨린 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갖춰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똑같은 테마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도 신규 종목을 이렇게 움직이느냐면은 신규 종목은 매물대가 약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신선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핸들링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토큰 정권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STO 관련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토큰 정권은 쉽게 말하면 조각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 토큰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그죠 뭐 이제 시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발의를 하겠다 국회에서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세미나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그 토큰 정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 토큰 정권은 아무래도 좀 MZ 세대를 이용한 그죠 그런 어떤 전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돈이 작은 사람이 부분적으로 한다 이거죠. 미술품이라도 전체가 아닌 조각 그죠. 부동산도 뭐 전체 뭐 100억짜리면은 내가 거기서 뭐 50만 원치라든지 이것도 기획 부동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어떤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누구냐면은 뭐 갤럭시아 SM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장 이 토큰 정권에서 과거에 잘 움직였기 때문에 역시 그날도 뭐 그 상한가를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확산되면서 뭐 K옥션이라든지 뭐 핑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월화 같은 경우는 뭐 테마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좀 시장이 안 좋았어요. 많이 급락을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 관련
관련성이 있는 이 테마의 종목들도 그렇게 힘을 발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그죠? 바이오 조금 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두드러진 부분은 없었지만은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또 여전히 그죠?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들은 지난주부터 움직였거든요. 이제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그죠? 이렇게 좀 조작을 해서 사진이나 이런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단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무리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연장선의 어떤 모습까지는 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 전날에 뭐 모니터랩이 시간에 상한가를 친다든지 이래서 다음 날도 그 종목의 연속성을 갖추는 이런 모습들을 갖췄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 지금 대선에서 이 트럼프와 그다음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서로 그저 뭐 주거니 받거니 그죠? 내가 뭐 다시 재선에 당선되면은 뭐 머스크 너를 어떻게 뭐 그죠? 정치적으로 뭐 영입하겠다. 또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의 어떤 발언들이 머스크 하면 뭡니까? 뭐 사이버트랙 그죠? 뭐 여러분들 전기차 그죠? 이런 얘기들 뭐 내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뭐 FSD 그죠?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사실 이 자율주행 하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라닉스라든지 라이콤이라든지 이게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좀 물론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또 여전히 그죠 SOS랩이라는 신규 종목이 그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많이 움직여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왜 특징이 없느냐면은 어떤 자금이 어느 한정된 어디로 몰리기보다는 그죠? 그냥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이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뭐 추세를 이끌고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주도주의 어떤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코너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항상 제 유튜브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4개월 동안 여기 이제 이델리 TV에서 생방을 안 하는 동안에 제 유튜브를 활용해서 보신 분들은 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테마가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코너들은 약간 좀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주식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이렇게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관상가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죽을 때 그럼 당신은 그렇게 관상을 잘 보는데 왜 너 미래를 몰랐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나는 파도는 봤지만은 바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파도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절대 지금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의아해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학습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제가 매일 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접하시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너무나 당연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폭락할 때도, 그죠? 지금은 제가 폭락한다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시장은 한번 딱 폭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또 시장이 지금은 뭐냐? 조정이지 폭락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지금 또 막 이게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벌벌 떨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유지를 해서 이 주가를 관리를 해서 다음 주도주가 어떻게 나와서 시장을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첫 번째 폭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당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유튜브 좀 많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구독을 눌러두시면은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딱 먼저 딱 뜨기 때문에 쉽게 찾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지금 이게 미국 지수 이렇게 보시면요. 다우 지수 보면은 요게 어제 것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PD님한테 일찍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당연한 수순이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폭락을 하고 이게 폭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폭락하고 반등 주고 다시 뭘 하고 있느냐면은 조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조정. 그러면 지금 이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어디에 가장 키를 맞춰야 되느냐면은 11월 5일 대선이잖아. 그죠?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가 될 거냐, 트럼프가 다시 될 거냐. 이제 이는 어떤 두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나 해리스가 각자 자기 어떤 정책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쩌 완화되는 그래서 이제 뭐 재건주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뭐 마리아나를 합법화한다든지 그죠 뭐 낙태를 뭐 금지한다든지 근데 이 낙태 이 금지법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나 해리스의 어떤 그 생각들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원치 않는 이제 그저 임신을 해서 이제 낙태를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지금 바이든의 어떤 정부에서 지금 해리스 같은 전략들은 어떠냐면 무조건 낙태는 막 괜찮다, 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 이런 전략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자랐을 때는 어떤 사유에서건 낙태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생명체가 좀 이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낙태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부정적인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트럼프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한 사람은 반대, 한 사람은 뭐 긍정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어떤 싸움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 시장 역시도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11월 5일 전까지는 미국 시장 뺄 거다. 빼고 나서 누군가가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할 거다. 뭐 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그냥 추측일 뿐이고 그냥 지금 이 시장은 정상적인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막 그렇게 막 겁내고 그죠? 이런 어떤 라인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 흐름으로 볼 때 항상 전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서 차분하게 보시면은 절대 지금 뭐 두려워할 그런 시장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여기에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에서 딱 두 가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엔비디아, 그죠?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느냐. 엔비디아 물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자꾸 신경을 쓰느냐. 그죠?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상승을 할 때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쫙 상승하고 나스닥이 쫙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가, 그죠? 그 $1,000까지 가면서 액분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걸 엔비디아를 지켜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이 그 뭡니까 바이오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라이 릴리인데 미국 시장에 왜 그러면 우리가 얘도 물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지만 왜 이제는 이 바이오 종목을 주축으로 해서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라고 합니까?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바이오냐면은 사실 저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바이오도 수혜주가 될 수가 있지만은 교육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어요. 자, 유치원 때부터 자, 얼마를 투자합니까?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년을 투자했다고 그거를 받을 수가 있나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해도 투자를 했는데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대출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될 때는 부모님들이 논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공부시켜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나요? 과외비도 비싸고 그러면 지금 논밭도 다 팔아먹었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있는 집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과외를 시키고 과외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초등학생도 뭐 기본 200만 원이다. 뭐 중고등학생 뭐 300, 500, 뭐 대학 뭐 좀 좋은 데 가려면 뭐 과외비가 뭐 1,0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거죠. 서민들이 그 집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대출 받아서 투자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지금 4%대, 5%대 되는 거하고 1%로 떨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장주라는 거죠, 성장. 지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성장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도 이 연구비, R&D 연구비가 요번에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렉나자와 같은 물론 뭐 그 치료 물질을 뭐 오스코텍에서 사고 그죠 또 기술 이전하고 존슨앤에다 하고 이랬지만 그 유한양행에 1년에 들어가는 5년마다 들어가는 연구비가 거의 8천억에서 1조 가까이가 되니까 매년 2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2천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녀도 그죠?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뭐 한다 안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합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도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면 어때요? 5%대 빌리는 거하고 1%대 빌리는 거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금리가 인하되면은 수혜를 보는 게 어디냐면은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나 바이오는 10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많이 넣은 만큼 이제 넣고 나서 이제 지금 유한양행 같이 뭐 렉나자가 이제 그죠 이제 10조 시장을 뚫어버리면은 한 방에 이렇게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뭡니까 집에 대출 받아갖고 자녀들한테 과외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한 방에 팍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식이나 자녀들 교육이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최대 수혜주구나. 그러면 이 바이오주들이 최대 수혜주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보다 뭐가 주도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엔비디아가 $1,000를 갔다면 저는 이제 일라이 릴리가 뭐를 가기 위해서 $1,000를 가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주도주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바이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도주가 살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요? 바이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주도주가 조정을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꼬리 받쳐놓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주도주를 찾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금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하는 방송, 제가 하는 유튜브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또 여러분들 또 깜빡 잊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수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수급입니다. 수급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했느냐면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딱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수학처럼 생각한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딱 하면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래가지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절대 주식은 지금 과학이 아니라는 거. 과학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딥페이크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전부 거짓이다. 지금 제 얼굴에다가 완전 그죠? 쭈쭈빵빵한 늘씬한 몸매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진을 쫙 일어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짜리몽땅하지만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은 이야 진짜 머니킨 날씬하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또는 뭡니까? 얼굴을 변색해가지고 변화시켜 다른 사진을 붙인다든지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뭐다? 과학은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변해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고집하고 그죠? 여기에 딱 이 매너리즘에 딱 빠져가지고 무조건 매수가 얼마, 매수가를 안 주나요? 뭐 매도가를 안 주나요? 뭐 손절가를 안 주나요? 뭐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있는 차트를 보고 예? 뭐 내일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거는 순 엉터리라는 거죠. 왜? 그날 나왔을 때 시가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리고 걔들이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여기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빠져 있다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만 어떻게 된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는 80년대 주식이라는 거죠. 80년대. 아시겠죠? 그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입니다. 벌써 세월이 80년대보다 40년이 지난 지금에 어떻게 그때의 주식 방법과 지금의 주식 방법이 똑같아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솔직히 그저 주식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하면은 솔직히 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 지금 보면은 내가 하면은 뭐고 그죠? 남이 하면 뭐처럼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들의 성향이 바뀌고 다 바뀌어 버렸는데 수준도 높아져 버렸고 그랬는데 이대로 이 공식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이라는 자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차트 보고 이미 죽어 있는 이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부도.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그 뭐 수능 같은 거 쳐가지고 만점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인터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100에 100.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가해도 안 하고 뭐 참고서도 안 보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거를 잘 듣고 해갖고 1등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식시장도 지금 여러분들 노는 날은 쉬는 날은 그 이미 죽어있는 그 주식 차트 보고 공부할 거 없어요. 놀고 노시다가 주식시장이 딱 열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더러는 시간에까지 6시까지 그때 살아있을 때 그걸 보는 것이 공부가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1번 케이스를 반드시 잊어야 된다.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는 그날은 정해질 수 있지만 다음 날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 부분 엄청 강조합니다. 이 지금 아직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에 목매여 있다니까요. 여기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중요해요. 이 파동은 곧 운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파동에 들어가느냐면은
유동성, 돈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파동이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것이고, 운이 진짜 나쁜 사람은 끝물에 파동이 다 나오고 이제 선수들이 떠날 때도요. 그 마지막 꼭지는 어떠냐면은 화려하다고요. 항상 마지막은 화려한 불꽃이 그냥 퍽퍽퍽퍽 이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잘 모르고 막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중리, 산이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파동이라는 거는 진짜 운빨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요즘은 이 상한가의 어떤 파동은 이 파동이라는 거는 상한가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상한가가 6%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대에서 9%, 12%, 15%, 지금 30%까지 와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상한가가 30%와 있으면 앞으로 뭐 50%, 60% 이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한가 30%에서 상한가 제도가 없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40%, 50%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면은 상한가 기준에 따라서 파동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한 두 방만 때리면 60%입니다. 그러면 6%짜리 상한가 몇 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길이의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엘리어트가 만들어놨던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거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형주나 이런 데서는 눌려주고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개별 종목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동 길이를 30%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 파동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어떨 때 들어오느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잘 잡아서 운을 잡는 거는 돈이 뭔가를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돈을 그냥 벌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파동은 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새겨 드려야 되고 마지막 여기 이 수급이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그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 몰빵 금지, 반드시 현금 유지. 요거는 있잖아요. 수급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지키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죠? 겁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막 겁낸다고 막 투매를 시키고 막 쳐받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뭐 나름 의연해. 그래 감사합니다. 밑에서 딱 받아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는 어떤 내가 몰빵만 안 하면은 몰빵 해나면 어때요?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몰빵 안 하고 막 수급 종목 밀어보세요. 가만히 밑에서 소쿠리 갖다 놓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수가 있거든. 현금만 유지되고 있으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급 종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물타기 이러는데 물타기하고는 분할 매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타기는 답을 모를 때 하는 거. 그 말도 그대로 물을 타는 거예요. 답도 모르니까.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걸 확연하게 알고 이 파동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하게 다 안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하는 게 분할 매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하는 종목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렸던 종목들 뭐 수익률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했던 거 다 검증이 됐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잖아. 그죠? 뭐 단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서 뭐 30%, 50%, 100%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수급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기관이냐, 외인이냐. 그럼 일반적인 세력이냐. 기관도 세력이고 외인도 세력이고 다 세력인데 그 세력에서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세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급한 사람.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그 2006년도에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많이 했지만 루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상장됐어요. 그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1,000원짜리를 5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세력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 의사가 없었어요. 그 한 뭐 햄버거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5만 원까지 갔느냐? 환경이 바뀐 거예요. 왜? 개인들이 막 이거 뭐 너도 나도 막 사주니까 이거 얼마 가더라 이렇게 이런 어떤 전략들이 그때 이 수급이라는 거는 전략과 전술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그러면 대체로 이 수급이라는 거는 짧게 봐도 요 정도의 흐름 파동 길이는 나오지만 또 재수 좋으면 요만큼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이만큼 먹었으면 됐는데 요만큼 더 가면 어떻습니까? 속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할 매도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호가창, 그죠? 거래 대금, 이런 그리고 기술적 흐름 이런 걸 보면서 얘가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막 종목들 막 상승 이렇게 했는 종목들 막 드리면 아니 저거 뭐 3배, 4배 갖는 거를 저기서 또 뭐 추천하고 있어. 근데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더 가잖아요. 더 뭐 2배, 3배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전략 전술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쟤들이 이거야 좀 더 땡기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에 뭐 실패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 뭐 경제방송에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제가 어느 경제방송을 봤는데 매수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원이더라고. 목표가 뭐 13만 원인가? 그럼 만 원 먹으려고 2만 원 손절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대 그 주식을 수학 공식처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는 뭐냐면 기술적 흐름을 딱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술적 흐름이 딱 맞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이 대봉LS입니다. 이거 지금 요즘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비만 아닙니까? 비만 치료제.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상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을 친 종가를 깨면 안 돼요. 그 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올선을 깼어요. 그러면 이 올선을 회복하는 속도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세 박자입니다. 1, 2, 3 세 박자에 올라와야 되는데 얘 어디에 왔어요? 첫 박자에 올라왔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요렇게 딱 놔놓고 요 좀 더 흐르겠네. 뭐 요 21선까지 오겠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옵니까? 안 오지요. 그죠? 자, 보세요. 엑스게이트. 이건 뭡니까? 얘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한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급이 있다 없다를 어디에서 좀 봐주셔야 되느냐면은 차트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깨는 그 놈은 죄송합니다. 그 놈이라니까. 깨는 그것은 어때요?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 지금 이렇게 다 깼어요. 저 201선 다 깨져 있습니다. 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만큼만 요렇게 보면 차트쟁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요거를 샀는데 지금 요 다 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차트를 보는 100명의 100명은 전부 다 뭐 하라 합니까? 손절하라 합니다. 다 잘라라. 손절하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15% 이래 막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요래 있다가 오이씨 깨지네 내일 아침에 빨리 던져야지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요번에 이 오픈 베이스는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가만 보니까 야씨 저 전문가 구하나서 왔는데 야 얼굴이 지금 진짜 뭐 삐뚤어지지 않았나 맞나 이렇게 자세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눈썹도 다 움직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은 요까지만 딱 보세요. 자 다 깨졌습니다. 그죠? 다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갭 하락했습니다. 갭 하락은 뭡니까? 똑같아요. 갭 하락은 다음 날 또 갭을 유도하거든요. 다음 날 갭을 유도했습니까? 갭상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뭐 보고 계셨던 그런 어떤 그 현재까지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환상을 수급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빨리 깨우치기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꾸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그런데 차트를 딱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파동이 진행되는 ING. 그럼 파동이 진행되는 ING는 어떻게 됐냐? 정배열. 이 정배열에서 파동이 나오고 있는 이 정배열에서는 차트를 좀 신중하게 봐줘야 돼요. 그러면 소형주는 5일선, 대형주는 21선, 많게는 61선 이렇게 조금 봐줘야 되는 그런 흐름들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요런 거에도 20%씩 막 이래 나오거든요. 요런 거를 활용하시려면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추석이 다음 주 지나면 추석이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니까 쉬고, 그죠? 추석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죠? 추석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몇 종목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제 그 배웠던 수급, 아, 그럼 이제 뭘 봐야 되겠죠? 차트만 보면 안 되겠죠? 호가창을 통해서, 그죠? 거래 대급, 뭐 이런 거, 그죠? 기술적 흐름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조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보고 있지만 주도주는 뭐냐면 바이오입니다. 아시겠죠? 반도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2, 3년 전에 2차 전지 한창 해먹었죠? 자, 그다음에 또 반도체 해먹었죠? 자, 이제는 뭡니까? 바이오예요. 근데 이 바이오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2차 전지도 내재 가치를 첨가한, 물론 모든 것이 주도주가 되려면은 좀 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입술에 붙어 있는 밥풀처럼 막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먹은 것처럼 이 바이오도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파이프라인이 많다든지 임상해서 뭐 그죠? 결과가 나온다든지 뭐 그죠? 어디서 뭐 기술 이전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면서 현재도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든실한 그런 어떤 기업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가 보는 그거지만은 저는 주도주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좀 유한양행이 좀 이렇게 주도주의 어떤 모습을 좀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유한양행 운데 이 유한양행이 오늘 이제 지금 샌디에고에서 미국에서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7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이 될 겁니다. 이 지금 그 뭐 여러분들 렉나자 뭐 폐암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유한양행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하고 지금 렉나자하고의 생존 그러니까 얼마나 전체적인 생존 기간이 얼마나 더 기냐 이 데이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7일 날.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단독요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2개월 정도 빠른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완전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사실 이 폐암 관련한 부분들 우리가 암 환자들이 1년에 한 180만 명인가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고요. 많이 죽는 거죠, 그죠? 암이 그만큼 아직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폐암 같은 경우 폐암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이 타그리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10조인데 그 중에서 타그리소가 한 90% 이상 되니까 한 8조 이상을 얘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타그리소보다 더 나은 어떤 비교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8조, 7조의 시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유한양행이 낼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재료와 그리고 지금 또 파이프라인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제2의 렉나자, 제3의 렉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100년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이 유한양행이 저는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주도주의 어떤 그런 면모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좀 약간 뭐 조정 보거나 이러면 어때요? 와, 이것도 뭐 또 아닌가 이러는데 이 유한양행 우와, 유한양행의 차트가 어떤 모습을 갖춰주고 있냐면은 이 유한양행 우는 지금 보면은 과거에 그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지금 액분했죠.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갈 때 월세를 쫙 깨지 않고 한 3, 4개월 만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는 어제 보면은 이 월세를 이렇게 살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월세를 깼다가 이 월세를 살리는 거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세력들 중에서도 메이저급이 아니고는 이런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근데 단 얘의 단점이 뭐냐면
호가창이 너무 얇다는 거예요. 20주, 30주, 70주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전체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11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그거 뭐 대주주 가져 있고 누구 가져 있고 이러면은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하한가 만들었다 금방 땡겼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적 흐름만 딱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과거의 에코프로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선주와 이제 이게 이제 본주잖아, 그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금량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금량이 8,000원에서 그죠? 2만 원까지 2만 원까지 만들었다가 뭐 조정받다가 그죠? 5만 원 갔다가 또 조정받다 10만 원 갔다 조정보고 20만 원 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넘실넘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대형주들은 대형주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21선, 많게는 61선 이렇게 봐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많이 밀릴까? 왜? 여기에서도 메이저급들이 엄청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도 그 12만 원대, 그죠? 그러니까 12만 원대 사는 사람들이 저 뭐 10만 원, 뭐 11만 원 이렇게 떨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오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ICTK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스게이트라든지 우리로라든지 이런 거 양자 컴퓨터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치고 눌림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SOS렉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머스크가 내년 초에 완전 FSD 완전한 자율 주행차를 출시하겠다. 그리고 뭐 사이버 트랙에도 완전한 뭐 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고요. 뭐 자율주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라닉스라든지 이런 애들 라이콤 이런 거 뭐 많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SM 같은 이런 거는 토큰 증권이죠. 그죠? 역시 대장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대장이라는 거는 또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 센즈렉 같은 경우도 요거는 딥페이크 관련한 그죠? 그 대장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태양이 떴잖아요. 우주에서 태양이 딱 떴을 때 우리는 우주에서 금방 태양이 뜬 줄 아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왜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태양도 우주에서는 8분 전에 뜬 태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밤에 그죠? 별이 반짝반짝하면은 그게 뭐 우주에서 금방 뜬 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많게는 수만 년 전에 떴던 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늘을 보라는 거 뭐예요?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저 둘로 이렇게 가느냐. 이래 흙길을 가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느냐.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지름길은 있거든요. 제가 지름길 아닙니까? 잘 참고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